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소비 심리가 직격탄을 맞고 부정적으로 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상업적 측면에서도 고금리 환경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출렁인 상황에서 모이니한 CEO는 소비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이 고갈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소비 지출이 느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당장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빠른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는 올해 9월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대신 9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이어서 내년에도 4차례 인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 같은 경우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연준 위원이나 의장보다 더 나은 직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연준은 매우 흥미로운 존재라며 연준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선 사안에 대해서 조금 늦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금 너무 일찍 또는 조금 너무 늦게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트럼프의 고문들이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 연준에 대한 여러 변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과 상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재무부의 연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6년 파월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를 해임하거나 임기 만료 후 재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과 내용 등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임명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2018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 영향 등과 관련해서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 내리는 B컷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 정치권 등에서도 연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파월이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금리 인상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며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치다 부총재는 결국 당분간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추세적으로 이어가는 방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되어 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주가 급변동과 관련해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고 펀더먼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이 과하다는 인식도 밝혔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서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긴급 조정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 CEO는 일각에서 제기된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서 적어도 9월 이전까지는 미 연준의 아무런 조치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한 7월 고용지표 또한 끔찍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예상치보다 약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충격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최근의 흐름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현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KDI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등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예상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전망치 대비 3개월 만에 0.1% 낮아졌으며 고금리 기조로 민간 소비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하락의 주요 근거는 민간 부채가 갈수록 누적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소비 여력 등이 제약을 받고 결과적으로 내수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지목했습니다.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 소비 전망의 하향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금융 안정이 강조되다 보니
금리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금통위 당시부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미 그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경제 상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은행은 불편한 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KDI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초 연간 전망치를 하는보다 높은 2.6%로 전망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소폭 내리면서 애꿎은 한국은행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영끌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경매 신청이 13,631건으로 집계됐고 해당 수치는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미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로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은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 5,484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3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해서 갭투자에 나선 영끌족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불안해지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고 매매 신고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관찰되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적 거래가 심화되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을 지정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 단위로 지정하면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면 구 단위로 넓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하남시 가밀동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 전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출금을 더 이상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 보광장 자료 등에서 지난달 부동산 임의 경매가 13,631건 진행되면서 지난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임의 경매 중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신청 건수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무려 46%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임의 경매가 급증하는 배경은 영끌적 매물이 많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했으나 고금리 여파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 중에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7월 기준 경기도 임의 경매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 순서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